네, 여러분 교재 554페이지 최신 기출문제 제44회의 이론 시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대화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학생,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해야 됩니다. 큰 항목부터. 그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을 먼저 위에 기록하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을 기록하죠. 또한 유동자산 내에서도 현금이 가장 먼저 위에 나타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기록하고 이와 같이 순서를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네. 공인이는 맞았죠. 그래서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학생은 일단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회계.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는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를 나타내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보고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보고서는 뭐냐?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았네요.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답이 두 개인가요? 네. 그래서 보기가 두 개 돼 있군요. 네, 공인과 사회.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이랬습니다.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한번 분계를 써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은근히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메모장을 꺼내서 분계를 한번 써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분계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분계가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이라고 합시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분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합니다. 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감소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자산을 차감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자본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이 있습니다. 왜 영향이 있느냐?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이 발생함으로 자본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가죠.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기말 자본이 줄어들어요. 네, 비용 발생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자본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자본의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 상품 판매에 대한 매출 원가를 인식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 대체 분계가 어떻게 일어나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죠.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변은 상품이죠. 100원. 이런 분계예요.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면 위 1번과 똑같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도 비용에 해당이 되죠. 예. 대변의 상품은 상품이 재고자산이죠. 대변에 처리하면은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보기하고 똑같아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 비용 발생함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하니까 자본에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미지급금을 우리가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와야 되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는 거죠. 자, 미지급금은 부채인데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키죠. 보통예금 대변은 보통예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기록했으므로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이 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입니다.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는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영향이 없다. 교환거래는 교환거래라고 해서 다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환거래에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환거래라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이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주죠. 거기다가 자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고요. 그럼 4번은 뭐냐?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 이자를 계상했답니다. 그러면 미수 수익으로 이걸 잡아줬다는 거죠. 기간이 경과한 이자, 미수 수익. 대변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이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차변에 오면 증가하잖아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죠. 수익 발생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함으로 뭐가 돼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다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 감소하죠. 여기도 이익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건데 이익이 감소하거나 또는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기말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디로 갑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언뜻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문제 오리무중, 이거 왜 답이 3번인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면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네요. 매출 총이익. 자,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에서. 그렇죠.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매출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총 매출액은 여기 있는데 순매출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할인 빼줘야 되겠네요. 이거 빼주고 매출 내누리 한 것도 이것도 빼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85,000원을 빼줍니다. 110에서. 그러면 110에서 빼기 85,000원. 그러면 매출액은 101만 5천원이군요. 네. 자, 1,015,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자, 매출 원가는 안 알려주고 기초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매입액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T자 상품 계정을 갖다 대입하면 돼요. 기초 차변입니다. 12만원. 매입이 와야 되는데 총 매입액을 알려줬으니까 순매입액을 구해야 됩니다. 매입 할인 빼줍니다. 매입 환출 이것도 빼줘야 되죠. 10만원 빼주세요. 80만원에서. 그러면 매입액이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변합계가 82만원입니다. 기말은 어디로 가요? 기말은 이쪽 대변에 가는 거죠. 상품 대변에 기말.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게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82만원에서 요 8만원을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4만원인가요? 74만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4만원 빼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1015 빼기 740 27만 5천원이 보기에 있습니까? 27만 5천원. 여러분 이렇게 구하셨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상매출금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예.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이 얼마였겠느냐를 물었는데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당기 중에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만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했답니다. 한번 분계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만원,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1번 첫 번째 점이. 그렇죠. 대손 처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당기말 수정 전 시산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원이다. 4만원? 그러면 기초 나왔네요, 벌써. 자, 2만원의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켰는데 잔액이 4만원 있답니다. 그러면 그 전에가 6만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초 대손 충당금은 6만원인 거죠. 요 분계를 하기 전에 6만원이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요 분계를 하고 나서 4만원이었다는 얘기죠. 대손 충당금은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거든요. 대변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6만 원이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저 밑에 보기 안 읽어봐도 4번은 6만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 세 번째 거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기초대손충당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까? 다음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은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자,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개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 되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될 수가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려면은요,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요,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따라서 3, 4번은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공인 주식은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며 거래 수수료는 20만원,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 수수료,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말이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수수료를.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7,000원이면 700에다가 20만 원 더해서 취득 원가를 720으로 기록한 거 2번이 답이 된다. 네. 자, 이번에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는데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공식 한번 알아볼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구하려면은 먼저 취득 원가를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취득 원가가 아니라 처분 금액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장부 금액을 빼줘야죠. 근데 이 장부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처분 금액은 문제에서 다 주어지겠죠. 네, 1억 500만 원에 처분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분 금액은 1억 500입니다. 자, 이제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장부 금액을 바로 알려주진 않겠죠. 그래서 1억에 취득했고 잔존 가치는 10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30년이며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 7월 1일 날, 20년도 7월 1일 날 취득을 해서 지금 21년 6월 30일이면은요, 정확히 1년 아닌가요? 그러면 월할로 할 것이 없이 1년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 1년치에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3, 3원 9, 1년에 300만 원씩인가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딱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1억에서 300만 원을 뺀 것이 잔고 금액이니까요. 9,700이다. 그러면 9,700에서 1억 500에서 9,700을 빼면 800만 원 이익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800만 원이다. 그래서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에 답이 있죠.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총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월 11일 날 엔진 오일을 교환한 것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죠. 수익적 지출. 다음 건물의 증축비. 증축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겠네요. 사무실 형광등 교체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비예요.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두 개만 더하면 되겠네요. 50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아주 쉬운 문제죠. 금방 판단할 수 있겠죠. 8번 당기에 지출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여러분 개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런 개정 과목 분류 가능하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세금과 공과금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복리후생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잡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3개가 판매비와 관리비고 나머지 3개는 다 영업의 비용이네요. 맞는가요? 네. 180에다가 220이 답이 되겠군요. 자, 9번 문제는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 후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결산 정리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700이랍니다. 정리사항이 2개인데 첫째, 기간이 경과된 이자 미지급 금액이 있대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빼줘야죠. 이익은 감소하니까. 다음 두 번째, 기간 미경과분 임대료 이거 수익이거든요. 선수금액이 있네요. 선수금액이면 또 이것도 빼줘야 돼요. 임대료에서 수익에서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선수금액이라는 것은 차기 것을 미리 받았다 하는 거니까 단기의 수익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 2개 다 빼줄 건이에요. 500을 빼주니까 2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군요. 그래서 1번 답이 됩니다. 분계로 한번 여러분 써보실까요?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할 때 메모장 자, 저기 괄호 1번에 있는 기간 경과분 이자 미지급액 300만 원을 우리가 결산 정리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300. 대변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 해줘야 되는 거죠. 결합관계가 차변에 비용이 오니까 비용 발생이죠. 그렇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 뭐예요? 부채 증가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자, 두 번째 거. 기간 미경과분 임대료 선수 금액이 200만 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개정 과목이 뭐가 돼요? 임대료가 돼야 됩니다. 대변의 개정 과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선수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래 후 결합관계. 임대료가 수익인데 차변에 왔어요? 수익 취소가 되는 거고요. 대변의 선수수익은 뭘까요? 부채 증가입니다. 따라서 비용 발생했죠? 수익이 취소됐죠? 두 개가 다 당기순이익을 감소하는 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익과 비용의 결산 수정 분계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러고 또 이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수익의 이연.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이 관련된 개정 과목이 4개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아두면은요 아주 이 FAT 1급 이론 평가 시험이나 또는 결산 그 실기 문제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한 2문제 정도는 나와요. 자,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주식회사 한공은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50만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매입대금 잔액 50만원은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했으며 운반비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는요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별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100만원에 매입했군요. 아유, 판매가 아니군요. 매입했으면 이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네, 매입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상품이 110만원이 돼야 돼요. 상품 110만원. 제가 매출로 잘못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입입니다. 매입 시 운반비는 그 매입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가는 걸 보면요. 50만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50만원. 자, 나머지는 어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그러면 대변에 지급 어음이 맞아요? 받을 어음이 맞아요? 받을 어음이죠. 배서 양도니까. 답은 3번이다. 자, 11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이랬습니다. 공급 시기. 외상 판매는 대금이 지급되는 때일까요? 아닙니다. 재화를 양도하는 때입니다. 틀렸어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아닙니다.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죠. 다음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야. 이런 복이 참 잘 나오는데요.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걸 공급으로 보지 않죠. 공급 시기는 이것도 인도하는 때, 양도하는 때예요. 인도, 넘겨줄 때. 틀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야. 맞았어요. 완성도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조건부 용역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해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고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유정의가 답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자면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네, 신규 사업자는요, 최초 과세기간은 개시일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는 거 맞아요. 2번,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틀렸네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죠. 하치장은. 우리가 사업장이라는 것은 제조를 하는 곳이라든가 판매가 일어나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치장은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에 3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매매업하고 잘 혼동을 하는데, 매매업은 사무소가 있는 곳이 사업장이에요. 매매업은. 그러나 임대업은 사무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임대 물건이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우리 이론할 때 표로 하나 만들어져 있었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와 무상 공급은요, 면세예요. 이건 면세.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과세 표준에 넣습니다. 그러나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 매출 애누리 했는데 과세 표준일 리가 없죠. 다음, 할부 판매의 이자, 이건 과세 표준이에요. 할부 판매 뭐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간에 이자 상당액이 판매 금액에, 할부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과세 표준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4번에 있는 연체이자.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매입 납부세액 계산하라는 건가요? 단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모두 이행을 했다 그랬네요. 여러분,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죠. 자, 먼저 매출세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구를 국내 공급가액, 그러면 여기에 매출세액은 10%니까 800만원 매출세액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완구의 해외 직수출액, 이거는 과세 표준은 되지만 세액은 영세율이니까 제로입니다. 다음 4번, 원재료 구입 시 매입세액, 이건 매입세액이군요. 400만원 세액이니까 이건 빼줘야 되죠. 다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이죠. 그래서 800에서 400 빼면 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답은 400만원. 14번은 2번이 답이 되겠군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다음 15번.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수돗물 면세 맞죠? 수집용 우표는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그냥 우표 하면은 면세예요. 그런데 수집용이잖아요. 수집용은 과세입니다. 토지 면세고요. 자, 우리 44회 이론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앞에 초반에서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초반에 있었고요. 뒤로 갈수록 문제가 좀 순탄하고 아주 편안한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